사실은 경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모든 분야를 다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저의 역량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 내지는 경제 사이즈에 비춰봐서 1970년대와 같은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 경쟁력의 상승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각 민간 기업 수준에서 오히려 맡아야 될 포션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고쳐야 될, 그리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과제 이렇게 뽑았는데요. 우리가 1987년도 이른바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의 정치 민주주의는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묵살하고 그거에 일탈하려는 최근에 비상계엄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잘 수습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숙되어진 정치 민주주의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특히 상장 주식의 주주 간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주식의 0.001%씩을 가진 주주가 6만 명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60% 정도는 그 6만 명의 주주들이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발표집 보면 글로벌 주요 증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보면 미국이 연평균 10년간 연평균이 약 12.6% 정도 되고요. 대만, 인도, 일본, 중국 이런 수준이고 맨 오른쪽에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9%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어떤 금융상품을 샀을 때 물론 세전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연평균 12.6%의 복리로 계산을 하면 1억이 2억 되는데 채 6년이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에 투자했으면 연평균 1.9%의 상승률이라고 하면 일단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금 1억을 넣어서 그게 2배인 2억이 되는데 대략 4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속설 중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낮느냐 한국의 그 주식 가격이 그 아랫단에 보시면 우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이라고 약칭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역시 맨 왼쪽에 미국을 보시면 대략 4.2% 정도 되고요. 의외로 인도가 센섹스 지수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인도가 3.9 쭉 하고 보면 세 번째 보면 선진국 평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미권이나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평균의 PBR, 그러니까 주가하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정말 알짜배기 자산과의 비율을 따져보면 선진국 평균이 대략 2.8, 3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순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쯤 있다고 하면 주가의 총합은 대략 3억 정도 되는 게 선진국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쭉 보고 맨 오른쪽에 보면 역시 한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블룸버그에서 2022년 5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한 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은 PBR 기준으로 1이 채 안 됩니다. 0.9, 그것도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른 게 PBR 기준으로 현재는 한 0.9 정도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회사 자산이 약 1조 정도 되는 회사가 있으면 평균적으로는 시가총액은 1조가 아닌 9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상태에서 회사를 문 닫고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의 총합보다는 더 많이씩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장부 가격으로, 이 PBR은 사실은 장부 가격으로 그 수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장부 가격에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무형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영업권 같은 거를 따지면 말도 안 되게 싸다, 한국 주식은 싸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요. 안 그러면 번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합니다. 주식을 없애버리죠. 그러면 남는 주식의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쳐서 주주 환원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 회사는 평균적으로 90% 정도를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한국은 대략 28% 내지는 뭐 해에 따라서는 25%, 그러니까 20% 중후반 정도의 주주 환원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선진국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도 낮고 가운데 보시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렇게 한국 주식이 싸고 이런 데는 첫 번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가 대략 25년쯤 됐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에 재벌 기업의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던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도입을 독려했는데 이게 기형적으로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다 상장되어 있는 기형적인 한국 지주회사 제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보호의 미흡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낮은 주주 환원율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쪼개기 상장 사례와 같이 유망한 사업부를 어느 날 갑자기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하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존속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뭐 수차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낮은 주주 환원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네 번째, 그 기업 경영의 사익 추구,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되는 횡령과 배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터널링이라고 해서 횡령 배임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익 추구 행위로 볼 수 있는 더 넓은 개념의 어떤, 특히 상장 기업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이렇게 사유화하는 행태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경영진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주주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법률적인 제도로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한국 주식 투자자들도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역 수지는 흑자를 많이 냈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를 팔아서 상품 교역 간의 수지는 대략 정확하게 아직 통계는 발표 안 됐습니다만 1,000억 불 정도, 1,0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그거에 상응하는 돈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0조 원 정도의 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는 우리가 지금 고환율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당 1,400원이 넘는데 이렇게 달러 값이 비싸면 달러 기준의 한국의 상품값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서 그러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그 달러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달러 값이 다시 떨어지는 환율이 좀 내려가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순환 구조라면 그게 깨진 것이죠. 상품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이 잘 된 것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벌어들이는 달러의 거의 그만큼이 다시 미국으로 주식 투자하느냐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1,400원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국 주식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주주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를 확인하는 규정, 흔히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이미 상법이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법 개정만 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 상법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지금은 마치 상법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나라의 특히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주주행동주의를 얘기하는데 원래 주주행동주의는 소액 투자자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동학개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연기금 많은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형 연기금은 이런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에 매우 미흡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사주 소각에 의무화입니다. 원래는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전제로 해서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대략 2009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소각하지 않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각을 안 하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의 적극 활용 그리고 상장기업의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의무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쪼개기 상장의 금지인데요.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뭐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을 하면은 5년 이내에 상장 금지를 하겠다라는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입법적으로 처리된 바는 없고
5년의 금지 기간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한번 투자를 하면 보통 7년 내외에 그 락이 걸리는데 5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쪼개기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물적 분할 또 인적 분할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집단 소송 제도의 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아주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만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육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1, 2, 3심을 하고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1, 2, 3심을 하는 사실상의 육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도를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영미식의 증거 개시 제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소송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기업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회의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컨설팅 자료가 어떤 걸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소송 제도에 있어서의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다소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공개 매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경영권을 사고 팔 때 우리 기사에서 많이 씁니다만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몇 퍼센트 받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 측이 그 주식과 더불어 이사회 구성권 이른바 경영권을 넘길 때 주당 15,000원씩 팔았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50%를 받았다. 이런 기사 내용을 흔히 보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이 기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측에서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을 100%를 공개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게 이건 불문율입니다. 거의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배주주만의 지분을 비싼 가격으로 싹 오려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그냥 그 가격이 경영권만 주고받을 때의 가격은 그대로 또 원위치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우리 경제 기사에서 없어질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주민주주의의 전담 부서와 보호기구의 신설인데요. 이거는 대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자나 금융 소비자의 구제를 위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대만에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그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구축은 지금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토론방이라고 하는 주주 토론방에 요새는 자기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요. 그런 게 점점 활성화돼야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소액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룰 개정은 대부분은 입법 과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게 될 새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또 행정부의 대통령령이나 어떤 각 부령의 개정을 통해서 보다 완비된 제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3페이지의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도 연말에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극히
총선을 앞둔 어떤 선거 전략 측면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실은 제가 2023년 여름에 그때는 제가 그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거 총선 전략으로 쓰자고 페이퍼를 작성해서 당에 전달을 했고 그때 국민의힘 그 정책위원회에서 이거를 금융위원회에 다시 전달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해 연말에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총선 끝난 다음에도 제대로 실천을 했어야 되는데 총선 지나고 나서 사실은 흐지부지 돼버리는 바람에 한국 주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개혁 과제만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 경영 상태에서도 저는 코스피 지수 5,000 그리고 코스닥 지수 1,500은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봤자 PBR 2가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이 PBR이 4가 넘으려면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넘어야 되는데요. 뭐 당장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만 주식 소유자에 대한 주주에 대한 무시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5천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음 정부에서 경제 개혁의 과제로 반드시 이룩해야 될 개혁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조정호 회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뭐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만 이분이 한국 부호 랭킹 2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이 회사 규모로 보면 뭐 삼성, LG, 현대차, 뭐 SK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뭐 훌륭한 회사입니다만 규모만 놓고 보면 작죠. 근데 이 조정호 회장님의 주식 평가액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의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약 13조가 좀 넘는다면 주식 평가액이 조정호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12조가 좀 넘습니다.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이 어떠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의 왜곡된 지주회사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거꾸로 나갔습니다. 원래는 메리츠 금융,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세 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는 그냥 한국에 왜곡되어 있는 지주회사와 똑같은 형태였는데 이거를 미국 지주회사 제도로 바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메리츠 증권과 화재를 상장 폐지하면서 메리츠 금융이라는 홀딩 컴퍼니만 상장 회사를 유지하는 상태로 바꿨는데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또 배당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활발히 펼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계속 올라서 회사 사이즈와는 의외로 사이즈와 상관없이 또 지배주주가 한국의 부자 랭킹 2위에 올랐고 이제는 1위를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1위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이 소액 투자자, 뭐 동학개미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배주주 내지는 우리가 흔히 오너라고 표현되는 상장 기업의 회장 일가를 위해서도 결국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배주주 측 입장에서는 주가 많이 오르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싫어합니다만 한국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개선된다면 그 개선을 전제로 해서 상속세율을 깎아주는 상속세의 개편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공제 액수만 늘려주는 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율 자체를 뭐 절반 이상 깎아주는 것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개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거버넌스가 개선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